안녕하세요. 호호 패브릭 스튜디오입니다. 벌써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번 챕터는 내가 만들어 쓰는 2016 캘린더 디자인입니다. 패브릭 포스터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 예정이라서 자, 여기 검은색 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밀리미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A3 크기에 맞춰서 인쇄를 할 거라서 A3 용지 크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297mm, 420mm로 열고요. 자, DPI는 패브릭이어서 200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프로필은 RGB에서 두 번째죠. 우리 패브릭 인쇄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창작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A3인데 A3는 사실 굉장히 큰 크기거든요. 내가 평소에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브러쉬 크기가 얇다고 느끼실 텐데 그거는 실제로 내가 정말 작업하고 있는 이 대지판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갤러리로 나가서요. 스티커 만들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이드가 되는 작은 조각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명함 크기 있죠. 명함 같은 크기가 굉장히 이 위에다가 대고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명함 크기로 하는데요. 갖고 계신 카드 크기도 정말 괜찮아요. 이런 카드가 있다고 하면 카드의 크기를 재보는 겁니다. 카드가 꼬질꼬질한데요. 이거는 이제 85mm 그리고 폭은 55mm 정도 됩니다. 자, 이 크기에 맞춰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다시 밀리미터로 바꾸고요. 85에 55였죠? 나머지 스펙은 동일하게 열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전부 다 동일하게 열었고요. 자, 색을 아무거나 붓고요. 손가락 3개 쓸어 내려서 모두 복사하기를 누르고 갤러리로 다시 나가서 우리 A3 용지 클릭합니다. 자, 손가락 3개 쓸어 내려서 이번에도 붙여넣기. 우리가 이 화면보다 훨씬 큰 크기가 A3인데 자, 요 네모 박스 덕분에 실제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크기를 이렇게 이게 실제 크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리본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리본의 크기가 실제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옆에 놓고 봤을 때 실제 크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이드는 이름을 바꿔 놓겠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85에 55mm 가이드의 크기를 정해 놓으면 나중에 작업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이 크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름까지 정해줬고요. 자, 이제 이 위에다가 레이어 만들어서 본 작업을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우리 제가 나눠드렸던 도안 있죠? 6월하고 9월 나눠드렸는데 그걸 한번 옆에 띄워놓고 우리 작업을 해볼게요. 자, 동작 툴 열어주시고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한다는 뜻은 캔버스에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캔버스 클릭해 주시고 밑에 보면은 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바로 이런 팝업 창이 뜨죠. 자, 팝업 창은 요 가로선 보이시나요? 요거를 잡고 움직이면 화면 어디에라도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키웠다 줄였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미지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미지 가져오기라고 있죠? 버튼을 톡 터치해서 요 시기에 맞는 그런 캘린더를 한번 열어봤고요. 도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자, 요 브러쉬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 브러쉬는 네이처 탭에 있는 요 도트 우리 개미 만들 때 애벌레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런 모양이고 그거를 이번에는 나무의 잎사귀처럼 사용을 한 거예요. 나무 가지를 그려서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조그만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탭에서 자, 여기 애벌레 브러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감으로 보이는 이것은 자, 여기 과일 탭에 들어가시면 있는 이 오렌지예요. 그래서 오렌지 같아 보이지 않죠? 여기서는. 그래서 역시 사용하는 컬러가 참 중요하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달력을 옆에 띄워놓고 똑같이 그리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배경은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먼저 할 것은 이 화면 안에서 방향성을 가진 것들을 먼저 큼지막하게 덩어리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 레퍼런스의 장점은요. 이렇게 키워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각도를 틀 수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컬러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게 듀얼 컬러잖아요. 두 가지 색을 골라야 됩니다. 자, 여기 카키색 먼저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터치해서 함께 사용할 하늘색 이렇게 골라주시면, 추출해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몸통색을 클릭해서 자, 우리 듀얼 컬러 아까 네이처 있었죠? 자, 요거 도트 클릭해 주시고 톡 한 번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 모양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제를 해주고요. 자, 먼저 요런 흐름으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제 방향을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화살표로 잡으시고 밑에 보면 우리 스냅 항상 얘를 켜놓고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끄겠습니다. 둘 다 꺼주세요. 둘 다 끄고 자, 내가 원하는 각도가 나올 때 이렇게 멈춰주시면 되는데 이제 옆에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최대한 비슷한 요 각도가 나오면 자, 이 가이드와 비슷한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모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좋아서 이거는 취향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브러쉬를 어쨌든 사용을 해볼 거라서 자유롭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자, 여기 수평 뒤집기 한번 해서 그 다음에 각도를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위치로 일단 툭 놓을 거고요. 주의하셔야 하는 게 이 한 화면, 인쇄될 한 화면에서 애매하게 나가는 거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라리 나가는 게 낫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걸릴 듯 말 듯 하는 것보다는 더 살짝 더 들이시거나 아예 더 잘리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들여서요.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 위치시킬 거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 클릭해서 이번에는 요 각도가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이거 별론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가 예뻐 보이는 그 각도로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를 더 복제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네요. 한 개를 더 복제를 해놓고 하나 먼저 이쪽에 두는데 약간만 아주 약간 지금 요 각도 있죠. 얘는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겹치면 안 됩니다. 이것과 다른 각도로 약간만 겹치지는 않게 동일한 각도가 아니게 자,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과감하게 위치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잡고 이젠 좀 과감하게 틀어서 얘도 보니까 이렇게 겹쳐진 게 이게 맞네요. 크기는 건들진 않았습니다. 제일 큰 브러쉬로 키워놓고 찍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애벌레는 애벌레끼리 그룹으로 묶어 놓고요. 자, 서랍 닫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벌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제는 이 나무의 잎사귀를 표현한 거니까 자, 위에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갈색을 추출을 할 건데요. 아까랑 동일하게 꾹 눌러서 자, 요 갈색 추출을 하고 자, 브러쉬는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볼드 드로잉으로 들어가서 얘는 뭐였을까요? 약간 또렷한 걸 보니까 소프트 라인 아니면 솔리드 라인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소프트 라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도 나중에 깎아내는 방식으로 우리 체리 만들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자, 그 스타일로 가볼 거라 쭉 모양은 당연히 예뻐 보이는,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나가서 이 나뭇가지의 사진을 찍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그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서 최대한 많은 소스들을 뽑아오시면 좋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인상이 됐는데 하고 나니까 약간 아쉬워서 디테일을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자를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오돌토돌한 표면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냥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이 나게. 자, 어떤 곳은 두껍고 어떤 곳은 얇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우개질을 할 건데, 자, 여기 지금 소프트 라인으로 되어 있죠. 지우개를 보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내가 그린 이 브러쉬랑 동일한 모양의 지우개를 사용해야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럼 요거 브러쉬 한번 확인하시고 지우개를 꾹 눌러주시면, 자, 여기 잠깐 떴던 거 보셨나요?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윗부분을 플랫하게 깎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완벽한 거보다는 아까 우리 지글지글하게 그렸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좀 평평한 느낌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대로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위쪽에 있는 가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릴 거고요. 아까 얘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굵게 한번 툭툭 그려볼까요? 너무 굵네요. 약간만 굵게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두꺼운 아이가 있어서. 자, 얘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고,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 한 개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약간 줄여서 우리 아까 했었던 부들부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긴 브러쉬 쓰면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정성을 들인 만큼 요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왠지 그냥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살짝 줄여서 이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얇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뭇가지 덕분에 다양한 그 방향성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정신없지만 않으면 돼요.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 특이한 모양의 나뭇가지네요, 저거는. 벌써 약간 아까랑 그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 약간 꺾여서 이렇게 자, 지우개로 끝부분을 플랫하게 다듬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이제 톡 떨어지는 거, 특히나 이렇게 벡터 작업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 레스터 작업이 정말 어색하실 거예요. 이거 다 깨져 보이고, 왜냐하면 화면을 무한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 그렸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착각해서 작은 파일을 열었을 때만 그런 문제가 있지. 만약에 알맞게 크기를 여셨다면 실제로 인쇄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 벡터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이거 파일 아무래도 너무 깨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전혀 잘못하지 않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나뭇가지 좀 도드라지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녹색 있죠? 녹색 추출해서 자, 요 레이어에 들어가서 자, 요 아웃라인 스무스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귀여운데요? 그리고 우리 나뭇가지 그렸던 브러쉬 다시 선택하고 약간 얇게 줄여서 자, 요 엣지 부분 약간만 정리하겠습니다. 2개 정도 해봤어요. 저는 이대로 하고요. 이따가 배경 완성하면서 더 추가하던지 해도 될 것 같아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인데 자, 여기랑 여기 위에다가 자, 마찬가지 꾹 눌러서 추출하고 이 옆에 있는 컬러 톡 자, 이제는 이렇게 열매색 다시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과일 탭으로 들어가서 오렌지 클릭하시고 톡 한번 찍어 주시는데 지금 얘 둘 다 쓸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선택 툴 선택해 주시고 올가미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잎사귀 1개니까 1개인 애들 제외하고 1개인 애를 제외하고 잡았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 화면 밖으로 그냥 버릴 거예요. 그러려면 선택을 했으니 이제 이동을 해야죠. 이동 툴, 변형 툴 선택하시고 화면 밖으로 이렇게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동작을 완료하면 자, 사라졌죠? 자, 이제는 요 감은요. 휘리릭 돌려서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봤을 때 도무지 이게 일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자, 여기 동작 툴에서 캔버스 그리기 가이드 그리기 도우미 켜시고 이 상태로 작업하시면 돼요. 키기만 해도 바로 그 2D 격자가 적용이 되거든요. 자, 쭉 해서 이렇게 살짝만 더 돌리면 되겠네요. 이 정도 느낌? 좋아요. 자, 이제는 여기서 큰 변형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각도가 틀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제대로 이 형태에 맞춰서 변형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 각도에 맞춰서 다시 이 변형 툴을 수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스냅 들어가서 둘 다 켜주시고 밑에 있는 이 네모 박스를 살짝만 움직이면 이렇게 다시 이 형태에 맞춰서 변형할 수 있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씩 겹겹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얘가 제일 위에 있어요. 이거랑 이게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가 그 밑에 있죠. 그러면 이 밑을 클릭하고 레이어를 만들어야 이 감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얘도 꾹 자, 2가지 다시 열매 컬러 선택하고요. 레이어 하나 우리 만들었으니까 제일 크게 키워놓고 톡 터치. 이번에는 잎사귀 2개 있는 애니까 잎사귀 2개 있는 애가 안 잘리게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했던 거 동일한 거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거 쓸 거 이외의 것을 선택해서 화면 밖으로 버리기. 자, 요거 헷갈리니까 전 눈을 끄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밑으로 두시는데 지금 얘도 이렇게 다시 볼게요.
보면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갔어요. 각도도 틀어줬습니다. 자, 이런 느낌. 이 뒤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뒤에 있는 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다시 밑에 클릭하고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도 추출 꾹 해서 톡. 이번에는 그 잎사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안 쓸 거 잡아서 화면 밖으로 버리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요? 약간 가려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 제가 얘를 좀 깎은 티가 나긴 하는데 얘 그냥 변형하지 않고 이대로 쓰되, 자, 여기 이제 이 컬러 잘 되어 있고, 우리 브러쉬를 볼드 드로잉에서 저 아웃라인 스무스 이게 제일 편하니까, 자, 요거를 그냥 없애주세요. 이 정도로만. 뭐 레이어 보면 못생겨졌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작업하시고, 자, 얘를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감입니다. 자, 마지막 감이니까, 자, 맨 위에 클릭하시고 위에다가 만들어야 맨 위에 생깁니다. 자, 이제 꾹 또 눌러서 추출해 주시고, 오른쪽 다음 거 꾹 눌러서 추출해 주시고, 다시 열매 색깔. 자, 그 다음에 과일 탭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렌지로 다시 톡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두 개 있는 거 쓸 거죠. 자, 안 쓸 감을 잡아서 화살표로 잡고 버리기. 자, 일단은 요 녀석이 요 선보다 살짝 더 거의 비슷한데, 자, 일단 비슷하게 놓습니다. 다음에 약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립니다. 자, 이 정도 했을 때 어때 보이나? 얘는 반전을 했어요. 이 모양하고 겹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수평 뒤집기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각도 다시 봐야 되네요. 자,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각도 이동시키려고 저 조금 꺼볼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 이거 또 움직일 때는 또 켜야 됩니다. 스냅이 잘 잡혀야 정확해서요. 이런 느낌으로 하고요. 대신에 아까 요 하늘색이 이렇게 보였던 게 괜찮긴 했는데,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애벌레를 그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애벌레 이제 너무 잘 그리죠? 자,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고요. 꾹 눌러서 또 애벌레 색 추출했습니다. 자, 우리 애벌레 그리러 가볼게요. 자, 여기 네이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애벌레 브러쉬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귀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입이 이렇게 하고 벌리고 있어요. 이 감을 먹고 싶어서. 그러면 지우개를 선택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그렸던 소프트라인 이 브러쉬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왕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애벌레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그리고 검은색으로, 자, 이렇게 먹잇감을 발견해서 신이 난 그런 애벌레입니다. 자, 이제는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죠? 그림자를 그려볼 텐데, 꾹 눌러서 추출을 해보면요, 약간 그린 톤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블랙을 사용하진 않았고, 지금 여기 이제 잎사귀로 표현된 요 도트의 컬러랑 좀 흡사한 컬러로 사용을 해봤고, 이제는 그림자니까요. 모든 개체들의 뒤로 가야 됩니다. 이 4개 개체의 뒤니까 요 밑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위치로 올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수정하시면 돼요. 되돌리기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다 그려놓고 지우개로 깎아가면서 작업하셔도 돼요.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대칭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 때 있죠. 그때는 자, 우리 동작 툴에서 캔버스 여기서 수평 뒤집기가 있거든요. 수평 뒤집기에서 내가 그리기 편한 쪽으로 쭉 이어서 그리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 인물 그리시는 분들은 여기는 무조건 사용하시죠. 자, 아이고. 자,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는 다시 돌려놓고 이 애벌레의 그림자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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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 이 개체 자체, 모티프 자체의 형태를 이렇게 끌고 가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얘도 이 부분이 너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깎아 보겠습니다. 화장하는 거 좀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리 같은 것도 똑같아요, 그림도. 이게 계속 보완하고 깎아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만드는 거라서 처음부터 짜잔 하고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림자까지 그려봤고요. 배경에 지금 이 컬러를 깔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체크를 깐 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맨 밑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컬러 깔아야죠. 은은하게 요 컬러 슉 해서 부어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흰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요 패턴은 어디 있냐면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체크 선택하시고 자, 여기 있네요. 체크 도트, 깅엄 체크 도트 선택하시고 이 위에다가 레이어 만드셔서 쭉 한번 깔아주세요. 이게 지금 얘랑 다르죠? 다른 이유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좀 진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우리 같이 만들어 보는 동안에는 좀 이렇게 손목에 힘을 최대한 풀고 거의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그러면 이 투명도가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또렷하게 할래. 근데 손으로 필압 조절이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시면 은은하게 하나 만드시고 은은하게 만든 레이어를 복제해서 이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진해졌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은은하게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드디어 우리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글자 색도 먼저 추출할게요. 자, 노란색 추출했고요. 자, 이 옆에는 요 갈색 꼭. 자, 여기 픽셀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진한 애를 선택해야 돼요. 자, 여기네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굉장히 갈색이 많지만 나는 요 제일 진한 갈색을 선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이 September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택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디자인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여기에 작업했던 거는 약간 이탈릭이 적용된 걸 보니까 2번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번 디자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화면에 톡 찍어 주시고, 이 감에 쏙 맞게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쭉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거 줄이실 때는 반드시 이 균등으로 하시고 줄이셔야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주황색 라인, 세로 라인 떴으면 손 떼주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데, 요거는 나중에 숫자랑 같이 해볼게요. 자, 위에다가 레이어 다시 하나 만드시고, 이번엔 갈색이죠. 자, 이번에는 저는 요거랑 맞춰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요거 2번을 사용했네요. 이거는 2번, 2번, 1번, 1번 이렇게 사용해 볼게요. 자, 지금 1, 2로 시작하잖아요. 한 주가. 자, 그러면은 2로 적혀 있는 거, 1부터 2까지라고 적혀 있는 거를 화면에 톡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최대한 맞춰서 우리가 동일하게 작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 정도 느낌으로 줄이고요.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건 너무 빨개서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중앙에 있는 이 부위에다가 숫자를 올렸는데요. 이걸 내려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뭐 로고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얹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로고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로고가 있어서 한번 가져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거를 로고를 넣어보진 않아서. 로고를 먹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밑에 놔도 되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감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고, 우리 필터 좀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자, 여기 N 클릭하시고 이펙트를 한번 이렇게 은은하게 넣을 수는 있어요.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은은하게, 이런 느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요 85에 55 이 카드 크기 기억나시나요? 자, 얘를 쭉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요 크기에 맞춰서 화면을 키울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역할을 다 했으니 X를 눌러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요. 자, 이게 실제 크기예요. 자, 이 크기가 실제 크기라고 했을 때에는 종이 포스터라고 하면 종이는 밀도가 패브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가독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만 진하게 하면. 근데 패브릭은 어떤 원단에 인쇄하냐에 따라서 이 하나의 글자가 원사 그 골에 들어가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약간 두껍게 해볼게요. 글자를 복제해 주시고요. 여기 조정 탭에서, 자,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이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는 1%만 해보겠습니다. 자, 1%만 한 상태에 이거 위에 있는 글자 끄고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뿌얘졌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또렷한 글자인데, 자, 이 밑에 있는 블러가 적용된 레이어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얘도 키우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할 거예요. 자, 선택 툴로 바꾸시고 자동으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이번에는 글자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배경을 톡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게 테두리가 될 건데,
좀 덜 잡았으면 한다 그러면 화면에 톡 터치하고 왼쪽으로 쭉. 근데 이미 지금 매우 최소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구멍 부분을 다 뚫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디테일을 이렇게 찾아서 정돈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된 것 같고 반전을 해줄 차례입니다. 반전을 누르고요. 자, 이 파란색 부분, 이 6 깜빡했나 봐요. 자,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되돌리기 하고, 자, 이 부분까지 톡 터치하고, 구도 체크하고, 헷갈리네요. 됐을까요? 이 4는 워낙에 근데 좁아가지고,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반전 눌러서, 오케이. 자, 아까처럼 이번에도 이 위에 레이어 만들고요. 자, 얘는 눈 끄겠습니다. 일단은 동일한 컬러로 할게요. 좀 커다란 브러쉬로 이렇게. 너무 두꺼워졌네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풀고 자, 이펙트를 오버레이를 주거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컬러가 이렇게 또렷하게 올라올 수 있게 실제 크기로 키워서 한번 봐야겠어요. 자, 이게 실제 크기인데 이게 실제 크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 이 테두리는 깔끔하게 그냥 두는 게 처음에 했던 거가 제일 나은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얘를요 일단 노말로 다시 바꾸시고 이 위에 레이어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 씌우고 우리 이 노란색 있죠?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어우 강렬하네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밑에 감색은 좀 무난하지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좀 오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컬러? 차라리 이게 나을까요? 이런 게 고민이 항상 됩니다. 작업을 할 때마다 고민이 돼요. 갈색 이상했으니까 어이구 제 생각에는 이 노랑이 제일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기본은 이거 끄고서 그냥 이제 이 브러쉬 그냥 똑 한번 찍은 거대로 인쇄를 해보고 만약에 좀 너무 번지는 느낌이다 하면 그때 이제 이거 켜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력 만들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달력은 어떤 모양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